감히 우리 아들한테 큰 소리를 쳐요? 최선희 씨의 목소리가 교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른 학부모들이 문 앞에 모여들어 상황을 지켜봤어요. 어머님, 일단 앉으셔서 차근차근 이야기해요. 앉기는요. 이 어린 년이 감히 나한테 군계질을 해요? 순간 교무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김정아 선생님이 놀란 눈으로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말씀을 조심해 주세요. 조심하라고요?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요? 우리 집이 이 학교에 얼마나 기부했는지 아세요? 당신 월급의 몇 배나 되는 돈이에요. 최선희 씨가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그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묘한 우월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넌 한순간에 잘릴 수도 있어.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울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정말 끝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모욕하고 있는 그 교사가 누구인지를.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지은입니다. 35살이고 명성초등학교에 신임 교사로 부임한 지 이제 일주일째예요. 새벽 6시에 일어나 거울 앞에서 정장을 다듬었습니다. 오늘은 새학기 첫날이에요. 설레는 마음과 긴장감이 섞여 있었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 학교는 다른 곳과 분위기가 달라 보였어요. 학교 앞에 세워진 외제차들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명성초등학교는 서울 외곽의 신도시에 자리 잡고 있어요. 주변에는 고급 아파트 단지들이 즐비하고 학부모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죠. 저는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하고 싶었어요. 교실에 들어서니 26명의 아이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초롱초롱한 눈빛들이 참 예뻤어요. 칠판에 제 이름을 또박또박 써내려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윤지은 선생님이에요. 아이들이 일제히 인사를 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역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오후 2시쯤 교무실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로운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네요. 여자 목소리였는데 어딘지 모르게 품격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동시에 차가운 느낌도 있었습니다. 잠시 후 교무실 문이 열렸어요. 한 여성이 들어왔는데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키가 크고 자세가 꼿꼿했어요.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고 화장도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굳어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최선희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다가와 말씀하셨어요.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쳤지만 어딘지 모르게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윤지은입니다. 저는 일어나서 인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최선희 씨는 제 인사를 받으면서도 시선이 차갑더라고요. 우리 민준이 엄마예요. 3학년 2반이죠. 아, 박민준 학생 어머님이시군요. 민준이는 정말 똑똑한 아이더라고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준이는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최선희 씨의 다음 말이 저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선생님은 이 학교가 어떤 곳인지 아시나요? 네. 어떤 말씀이신지요? 이 학교 학부모들은 다른 곳과 달라요.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에 대한 기대치도 높고 학교에 대한 관심도 남다르죠. 최선희 씨는 의자에 앉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목소리에 묘한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해요. 우리 집은 이 학교에 기부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런 점을 고려해서 민준이를 잘 봐주시길 바라요.
순간 교무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도 저희 쪽을 슬쩍 보고 계셨어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스러웠습니다. 왜 못 봐? 모든 아이들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 제 아무도 원칙입니다. 없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저는 정중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최선희 씨의 표정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여기다 줄까? 원칙도 좋지만 현실을 알아야죠. 선생님은 아직 젊으시니까 모르실 수도 있지만요. 그분은 일어서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셨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런데 우리 민준이한테 특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라요. 최선희 씨가 나간 후 교무실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거든요. 옆자리에 김정아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지은 선생님, 최선희 씨는 이 동네에서 꽤 유명한 분이에요. 남편이 대기업 임원이고 본인도 재벌가 출신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을 차별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아 선생님의 표정이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물론 그렇죠.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커요. 퇴근길에 학교를 나서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어요. 왠지 앞으로 쉽지 않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버지께 안부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는 최근에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셨거든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바쁘신 것 같았습니다. 아빠, 오늘 첫날은 어떠셨어요? 괜찮았다. 지은아, 너는 어때? 학교 생활 잘하고 있지? 네, 그런데 학부모 중에 좀 까다로운 분이 계세요. 이거 좀 꽂아줘.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내 원칙을 지켜가며 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따뜻함과 동시에 묘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내일을 생각했어요. 아이들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지만 최선희 씨의 차가운 시선도 함께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과연 이 학교에서 제가 원하는 교육을 할 수 있을까요? 불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지난 일주일이 지나고 첫 번째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일로 시작되었어요. 월요일 아침 숙제 검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씩 공책을 가져왔는데 박민준이가 빈손으로 앉아 있더라고요. 민준아, 숙제는요? 선생님, 깜빡했어요. 민준이는 시무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저희를 바라봤어요. 숙제를 안 해온 아이들에게는 항상 같은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다음 날까지 2배로 해오기였죠. 그런데 민준이에게도 예외는 없었어요. 그럼 내일까지 오늘 숙제와 어제 숙제를 함께 해오세요. 네, 선생님.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안일했나 봅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쯤 교무실에 있는데 복도에서 높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도대체 어느 분이 우리 민준이 담임이에요? 최선희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평소보다 훨씬 날카로웠어요. 교무실 안의 선생님들이 모두 저를 바라봤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최선희 씨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붉어져 있었고 가방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윤지은 선생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시라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그런데 최선희 씨는 인사를 받지도 않고 바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감히 우리 아들한테 큰 소리를 쳐요? 순간 교무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선생님들이 저희 쪽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차분하게 대답하려고 했어요. 어머님, 일단 앉으셔서 차근차근 이야기해요. 앉기는요.
어제 민준이가 집에 와서 우는 거 아세요? 선생님이 자기만 혼냈다고요. 최선희 씨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복도를 지나던 다른 학부모들도 교무실 쪽을 힐끗힐끗 봤습니다. 민준이를 혼낸 게 아니라 숙제를 안 해와서 규칙에 따라 말씀드린 거예요. 규칙이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민준이는 다른 아이들과 달라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잃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게 공정하다고 생각해요. 그때 최선희 씨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눈이 차갑게 변했고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공정하다고요? 이 어린 년이 감히 나한테 훈계질을 해요? 교무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김정아 선생님이 놀란 눈으로 저희를 바라봤고 다른 선생님들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어머님, 말씀을 조심해 주세요. 저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최선희 씨는 더욱 흥분했습니다. 조심하라고요?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요? 그때 복도에 있던 다른 학부모들이 교무실 문 앞에 모여들었어요. 아이들을 데리러 온 어머니들이었는데 모두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최선희 씨는 그들을 보더니 더욱 목소리를 높였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는지요. 겨우 30몇 살짜리가 교육을 안다고 설치네요. 다른 학부모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시면 아이들이 놀라요. 아이들 걱정은 당신이 할 일이 아니에요. 당신 같은 애송이가 뭘 안다고요? 최선희 씨가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향수 냄새가 진하게 났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묘한 우월감이 섞여 있었어요. 우리 집이 이 학교에 얼마나 기부했는지 아세요? 당신 월급의 몇 배나 되는 돈이에요.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아무리 학부모라고 해도 이건 너무했습니다. 돈과 교육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라고요? 웃기지 마요. 이 학교가 누구 덕분에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최선희 씨의 목소리가 교무실을 가득 채웠어요. 그러자 김정아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일단 진정하시고 교장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게 어떨까요? 교장이요? 좋아요. 교장한테 가서 이 선생님이 얼마나 건방진지 말할 거예요. 최선희 씨는 가방을 챙기며 마지막으로 저를 쏘아봤어요. 기대하고 있어요, 윤지은 씨. 당신이 이 학교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고는 교무실을 나갔습니다. 뒤따라 나가던 다른 학부모들의 시선이 저에게 꽂혔어요. 어떤 분은 동정 어린 눈빛이었고 어떤 분은 호기심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교무실에 정막이 흘렀어요. 김정아 선생님이 제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셨습니다. 괜찮아요, 지은 선생님. 처음에는 다들 그래요. 하지만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학부모 컴플레인이 아니었습니다. 최선희 씨의 마지막 말에는 무언가 확신에 찬 여유가 있었거든요. 오후 수업을 마치고 교실에서 민준이를 따로 불렀어요. 민준아, 어제 집에서 많이 속상했니? 아니에요, 선생님. 엄마가 화를 내긴 했지만 제가 숙제를 안 한 게 잘못이에요. 민준이는 의외로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오히려 어른스러워 보였습니다. 앞으로는 숙제 꼭 해와야 해. 네, 선생님. 그런데 엄마가 선생님한테 뭐라고 하지 않았나요? 민준이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가 어른들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괜찮아. 민준이는 걱정하지 마.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최선희 씨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했던 그 확신의 참말이요.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봤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거든요. 옳은 일을 할 때는 흔들리면 안 된다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과연 제가 이 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을까요? 최선희 씨 같은 학부모들이 더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부터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왠지 이건 시작에 불과할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교무실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이 저를 보는 시선에는 동정과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수요일 오후 아이들이 하교한 후 교장실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무래도 최선희 씨가 교장 선생님께 찾아가신 모양이었습니다. 교장실 앞에 도착했는데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오게 된 거예요. 최선희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톤이었어요. 학부모님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갔어요. 교장실은 넓고 고급스러웠습니다. 한쪽 벽에는 각종 표창장들이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수많은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윤지은 선생님, 들어오세요. 교장 선생님이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표정이 평소와 달리 어두웠습니다. 최선희 씨는 의자에 앉아 저를 쳐다봤어요. 지난번과 달리 차분해 보였지만 눈빛은 더욱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어서 앉으세요. 교장 선생님이 의자를 가리키셨어요. 저는 최선희 씨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어요. 최선희 어머님께서 지난번 일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교장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네, 그런데 저는 규칙에 따라 행동한 것뿐입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최선희 씨가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규칙이라고 하시는데 그 규칙이 모든 아이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그래야죠. 그렇다면 선생님은 이 학교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는군요. 최선희 씨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그리고는 교장 선생님을 바라봤습니다. 교장 선생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예요. 이 선생님은 아직 경험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교장 선생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뭔가 말하려다가 멈추셨습니다. 지은 선생님, 학부모님들과의 소통도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물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육 원칙까지 포기할 수는 없어요.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며 대답했어요. 그러자 최선희 씨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교육 원칙이라고 하시는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원칙이 정말 옳은 건가요? 적어도 제가 아는 교육은 모든 아이를 공평하게 대하는 거예요. 공평하다는 게 획일적이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아이들마다 환경도 다르고 능력도 다른데요. 최선희 씨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이 학교 발전기금 이사라는 거 아시죠? 순간 교장실이 조용해졌어요. 교장 선생님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교육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상관이 있어요. 이 학교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누구 덕분에 유지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최선희 씨의 목소리에 위협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선생님은 아직 젊으시니까 모르실 수도 있지만 현실이라는 게 있어요. 현실이 교육 철학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때로는 그럴 수도 있죠. 특히 선생님처럼
갓 시작한 분에게는 더욱 그래요. 최선혜 씨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명함이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우리 남편 회사예요. 이 지역에서는 꽤 유명한 곳이죠. 명함을 받아보니 대기업 계열사 임원 명함이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학교 발전기금 이사라는 직함도 적혀 있었습니다. 넌 한순간에 잘릴 수도 있어. 최선희 씨가 갑자기 반말로 바꿨어요. 그 순간 교장 선생님이 깜짝 놀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미안해요, 교장 선생님. 그런데 이 선생님이 너무 고집이 세서요. 최선희 씨는 다시 존댓말로 돌아왔지만 저를 보는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윤지은 선생님은 이해하실 거예요. 자기 위치가 어디인지 말이에요. 그때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아무리 학부모라고 해도,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협박할 수는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돈 때문에 교육을 포기할 수 없어요. 포기라니요?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이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교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일어서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최선혜 씨가 비웃었어요. 부끄럽지 않은 교사라고요? 웃기네요. 그럼 실업자가 되어도 부끄럽지 않을까요? 어머님, 그만하세요. 교장 선생님이 말렸지만 최선희 씨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 학교에서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처럼 생각하는 학부모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울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정말 끝이었거든요. 그래도 제 신념은 바꿀 수 없어요. 신념이라고 하니까 듣기 좋네요. 그럼 그 신념으로 밥 먹고 살아보세요. 최선혜 씨가 가방을 들고 일어났어요. 교장 선생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그렇게 말하고는 교장실을 나갔어요. 뒤따라 나가는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교장실에는 저와 교장 선생님만 남았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지은 선생님 힘드시죠? 교장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학교 운영이라는 게 생각보다 복잡하거든요. 교장 선생님의 말씀에서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느꼈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을 참았어요. 교무실로 돌아가는 길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교무실에 들어서니 김정아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됐어요? 별일 없어요. 저는 짧게 대답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그때 교실에서 아이들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방과 후 수업이 끝나고 나가는 소리였는데 그 중에 제 이름이 들렸습니다. 우리 선생님 괜찮을까? 엄마들이 뭐라고 했나 봐. 민준이와 다른 아이들이 걱정하고 있었어요. 순간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아이들까지 어른들의 문제에 신경 쓰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교실로 가보니 몇몇 아이들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한 아이가 다가와서 물어봤어요. 응, 괜찮아. 왜? 아까 복도에서 큰 소리가 났는데 선생님 일 때문인 것 같아서요. 아이들의 순수한 걱정이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은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정말 괜찮을까요? 최선혜 씨의 위협이 현실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혼자 앞날을 걱정했습니다. 목요일 아침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학부모들이 저를 보더니 수군거렸어요. 평소와 다른 시선이었습니다. 교무실에 들어서니 김정아 선생님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지은 선생님, 이거 봤어요? 김정아 선생님이 휴대폰을 건네주셨어요. 화면에는 학부모 단톡방이 떠 있었습니다. 메시지들을 읽어보니 가슴이 철렁했어요. 최선혜 씨가 올린 글이었습니다. 3학년 2반 담임 선생님이 우리 민준이를 괴롭히고 있어요. 숙제 한 번 못했다고 다른 아이들 앞에서 창피를 줬어요. 그 아래로 댓글들이 달려 있었어요. 저희 아이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요즘 젊은 선생님들은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가 봐요. 우리가 나서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휴대폰을 보며 말을 잃었어요.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사실과 달라요. 제가 중얼거리자 김정아 선생님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지은 선생님, 단톡방에서는 해명하지 마세요. 더 꼬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어요. 아이들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첫 번째 수업 시간에 교실에 들어갔는데 아이들의 시선이 평소와 달랐어요. 몇몇 아이들이 저를 힐끗힐끗 봤습니다. 오늘은 국어 시간이에요. 교과서 42쪽을 펴보세요. 수업을 진행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아이들도 뭔가 어색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쉬는 시간에 민준이가 제 책상으로 왔어요. 선생님, 죄송해요. 왜 미안해하니? 엄마 때문에 선생님이 힘드시는 것 같아서요. 민준이의 말에 마음이 더 아팠어요. 아이가 어른들의 문제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내가 미안해할 일이 아니야.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점심시간이 되자 교무실에 학부모 전화가 몰려왔어요. 선생님, 단톡방에서 보니까 우리 아이도 피해를 봤다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교육하시는 건가요? 다른 학부모들이 다 걱정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설명하려고 했지만 이미 굳어진 인식을 바꾸기는 어려웠어요. 최선희 씨의 왜곡된 이야기가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교장실에서 다시 호출이 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교장실에 들어서니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이 앉아 계셨어요. 두 분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지은 선생님, 앉으세요.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경직되어 있었어요. 학부모들로부터 여러 가지 의견이 들어오고 있어요. 어떤 의견들인가요? 교육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에요. 특히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아이들을 공평하게 대했어요. 그렇다고 하시지만 학부모들의 인식은 다른 것 같아요. 교감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목소리에는 안타까움과 함께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조심스럽게 행동해 주세요. 교장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무력감을 느꼈어요. 조사라는 것도 이미 결론이 정해진 것 같았거든요. 모든 걸 감수하겠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변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교장실을 나와 교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복도에서 학부모들을 마주쳤어요. 평소 같으면 인사를 나눴을 텐데 이번에는 모두 저를 피해 지나갔습니다. 한 어머니는 아이의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또 다른 분은 아이를 데리고 빨리 지나갔습니다. 교무실에 도착했을 때는 다른 선생님들도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내용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때문에 우리 아이가 스트레스 받아요. 사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익명의 문자였지만 분명 학부모 중 한 분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교 시간이 되자 아이들을 배웅하러 나갔어요. 평소 같으면 밝게 인사하던 학부모들이 저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제가 인사를 했지만 대부분 무시하고 지나갔어요. 몇몇 분은 아이를 재촉하며 빨리 자리를 떴습니다. 그 순간 무력감이 몰려왔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미 굳어진 인식을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왜 못 봐? 마지막으로 민준이가 나왔어요. 최선혜 씨가 함께 있었는데 저를 보더니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생님 어떠세요? 학부모들의 관심이 느껴지시죠? 그 말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목이 메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민준아 안녕. 민준이는 죄송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사라졌습니다. 학교에 혼자 남았을 때 복도에 앉아 울었어요.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무력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울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정리되었어요. 이렇게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결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일어서자.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말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해가 비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분명 다른 하루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내일 할 일들을 정리했어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날 것이고 저는 그때까지 버텨내야 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다시 봤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의지가 보였어요.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던 중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20년도 더 지난 일인데 왜 지금 생각이 났을까요?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엄마는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급식조리사로 일하셨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저보다 먼저 학교에 가셨죠. 그때 저는 엄마가 같은 학교에 계신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점심시간마다 급식실을 지나며 일하시는 엄마를 봤습니다.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예뻐 보였어요. 하지만 다른 아이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어느 날 급식을 받으러 줄을 서는데 앞에 선 아이가 말했습니다. 야, 지은이 엄마가 급식 아줌마래. 그 말에 주변 아이들이 킥킥거렸어요. 저는 얼굴이 뜨거워졌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더 힘든 건 학부모 상담 날이었어요. 엄마는 늘 일하던 옷 그대로 상담실에 오셨습니다. 다른 엄마들은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고 왔는데 우리 엄마만 앞치마에 머리수건을 쓰고 계셨죠. 담임 선생님도 엄마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어요. 다른 학부모들에게는 정중하게 말씀하시다가 엄마에게는 건성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지은이는 공부를 잘해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시길 바라요. 짧고 형식적인 말뿐이었어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어느 날 급식실에서 큰일이 일어났어요. 한 학부모가 급식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러 온 거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급식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맛없다고 하네요. 그 학부모는 목소리를 높이며 급식실 직원들을 질책했어요. 엄마도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엄마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셨어요. 하지만 그 학부모는 계속 화를 냈습니다. 신경 쓰겠다고요? 당신들이 뭘 안다고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그 순간 엄마의 어깨가 작게 떨리는 걸 봤어요. 저는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집에 돌아온 엄마는 부엌에 앉아 울고 계셨어요. 등을 돌리고 계셨지만 어깨가 들썩이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제가 다가가자 엄마는 재빨리 눈물을 닦으셨어요. 아니야, 지은아. 엄마는 안 울었어. 하지만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저는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요. 매일 열심히 일하잖아요. 고마워, 지은아. 엄마가 더 열심히 할게. 그날 밤 엄마는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지은아, 공부 열심히 해서 엄마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렴. 엄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커서 선생님이 되어서 엄마 같은 분들도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겠다고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했어요. 교생 실습을 나갔을 때도 엄마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도 늘 정중하게 인사드렸어요. 청소하시는 분들께도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은아, 왜 그렇게 하니? 동기들이 물어봤지만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그냥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교사가 된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학교의 모든 구성원을 존중했습니다. 경비 아저씨부터 교장 선생님까지 모두 소중한 분들이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 생각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지위가 높아도 다른 사람을 무시할 권리는 없다고 믿었습니다. 최선혜 씨의 태도를 보며 어린 시절 엄마를 무시했던 그 학부모가 떠올랐어요. 똑같은 오만함이었습니다. 저는 절대 굴복할 수 없었어요. 엄마가 흘렸던 눈물을 헛되게 만들 순 없었거든요. 창밖을 보니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일어나 거울 앞에 섰어요. 엄마, 지은이가 포기하지 않을게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리고는 오늘도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금요일 아침 학교에 도착하니 복도가 더욱 시끄러웠습니다. 선생님들이 모여서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새 교장 선생님이 오신다는데요. 기존 교장 선생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무실에 들어가니 김정아 선생님이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지은 선생님 들었어요? 월요일에 새 교장 선생님이 부임하신대요. 네, 갑자기요? 기존 교장 선생님이 본청으로 발령 나셨다고 해요. 꽤 급작스럽게 결정된 것 같아요. 저는 의외였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런 이야기가 없었는데 말이죠.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었어요. 아침 일찍 학교에 도착했는데 평소보다 분주한 분위기였습니다. 오전 10시에 새 교장 선생님과의 간담회가 있다는 공지가 나왔어요. 학부모들도 참석한다고 했습니다. 간담회가 시작되기 전 로비에는 이미 많은 학부모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중에 최선희 씨도 보였습니다. 평소처럼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새 교장 선생님께는 우리 학교 현실을 제대로 말씀드려야 해요. 최선희 씨가 다른 학부모들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특히 문제가 있는 교사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야기해야죠.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저를 겨냥한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로비 한쪽에서 조용히 서 있는데 최선희 씨가 저를 발견했어요. 어머, 윤지은 선생님도 오셨네요. 새 교장 선생님께 인사나 제대로 드릴 수 있을까요? 목소리에 비꼬는 투가 있었어요. 다른 학부모들도 저를 힐끗 봤습니다. 당연히 인사드려야죠.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위축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 교장 선생님이 어떤 분일까요? 혹시 경력이 많으신 분일까요? 한 학부모가 궁금해하며 물어봤어요.
아무래도 이 학교 수준에 맞는 분이 오셨겠죠. 최선혜 씨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그리고는 저를 쳐다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10시가 되자 교장실 문이 열렸어요. 기존 교장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로 부임하실 교장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교장실 쪽을 바라봤어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교장실에서 나오시는 분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정장을 입고 계셨고 평소보다 더 위험 있어 보였어요. 하지만 저를 보시는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술렁거렸어요. 새 교장 선생님의 모습이 생각보다 젊어 보였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부임한 윤태준 교장입니다. 아버지가 인사를 하셨어요. 목소리가 차분하면서도 힘이 있었습니다. 최선혜 씨를 비롯한 학부모들이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시선이 저에게 머물렀습니다. 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이 학교에 부임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시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제 딸이 이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거든요. 순간 로비가 정적에 잠겼어요. 모든 사람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우리 딸 힘들었지?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괜찮았어요. 제가 대답하자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교장 선생님 따님이라고요? 그럼 윤지은 선생님이? 최선희 씨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 있었어요. 입을 벌린 채 저와 아버지를 번갈아 봤습니다. 아버지가 로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셨어요. 제 딸은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이 학교에 왔어요. 현장 경험을 쌓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최근에 몇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조금 단단해졌어요. 최선희 씨가 당황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교장 선생님, 그게 아니라 제가 다 들었습니다. 제 딸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말이에요. 아버지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평소 온화하신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교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로비에 있던 학부모들이 서로 시선을 주고받았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최선희 씨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보였어요. 평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저희는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뵙겠습니다. 아버지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간담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어요. 최선희 씨도 어색한 표정으로 로비를 나갔습니다. 저와 아버지만 남았을 때 아버지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어요. 정말 고생했구나. 왜 갑자기 오신 거예요? 내가 힘들어한다는 걸 알았거든. 그냥 둘 수는 없었지. 아버지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동안 혼자 견뎌왔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야.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날 오후 교무실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른 선생님들이 저를 보는 시선도 변했습니다. 지은 선생님, 교장 선생님 따님이셨구나.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특별한 대우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어요. 이렇게 신분이 밝혀지는 게 과연 좋은 일일까요? 창밖을 보니 최선희 씨가 다른 학부모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표정이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아마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더 치밀하게 접근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계셨고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화요일 아침 학교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학부모들이 저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좋은 아침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를 피하던 분들이었는데 말이죠. 사람들의 태도, 변화가 이렇게 극명할 줄은 몰랐어요. 오전 10시에 아버지께서 전체 교직원 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교장실에 모든 선생님들이 모였어요. 이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우리 학교는 앞으로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겠습니다. 그 어떤 외부 압력이나 금전적 후원을 이유로 교육 철학을 굽히지 않을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김정아 선생님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학교는 돈이 아니라 품격으로 운영됩니다. 아버지의 이 말씀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교직원들 사이에서도 작은 박수가 일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점심시간쯤 교무실로 최선희 씨가 찾아왔어요. 평소와 달리 초라해 보였습니다. 윤지은 선생님 계신가요? 목소리도 한결 작아져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분을 맞았습니다. 네, 여기 있어요.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최선희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평소의 당당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복도로 나가서 마주 섰어요. 최선희 씨는 한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죄송해요. 갑작스러운 사과였어요.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심했어요. 교장 선생님 따님인 줄 몰랐다고 변명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그분의 사과를 조용히 들었어요.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어머님, 저는 처음부터 공평하게 대했어요. 신분을 떠나서 말이에요. 알아요.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최선희 씨의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어요.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는 다르게 행동하겠어요. 민준이도 선생님께 죄송하다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민준이는 잘못한 게 없어요. 어른들 문제였죠. 그때 복도 끝에서 아버지가 나타나셨어요. 최선희 씨를 보시더니 잠시 멈춰 서셨습니다. 최선희 어머님이시죠? 네, 교장 선생님. 죄송합니다. 최선희 씨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교장실로 오시겠어요? 할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최선희 씨는 긴장한 듯 따라갔습니다. 1시간 후 교장실에서 나온 최선희 씨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져 있었어요. 그분은 저에게 다가와 다시 한번 인사를 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했어요. 앞으로 더 이상 패 끼치지 않겠어요. 그리고는 서둘러 학교를 나갔어요.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녁에 집에서 아버지께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지 물어봤어요. 학교 이사회에서 결정했단다. 앞으로는 후원자라고 해서 교육에 개입하는 일은 없을 거야. 그럼 최선희 씨 남편분은요? 이사직에서 사퇴하셨어. 본인이 직접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하더구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보니 일이 생각보다 크게 번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과연 이게 옳은 일일까요? 최선희 씨도 나름대로는 지은아, 내가 너무 착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하지만 선을 넘은 일에는 분명한 결과가 따라야 해. 아버지의 말씀이 맞았어요. 그동안 저도 너무 참기만 했던 것 같았습니다. 수요일에 학교에 가니 새로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준이가 전학을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민준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선생님, 저 다른 학교로 가요. 그래, 언제부터? 다음 주부터요.
엄마가 결정하셨어요. 민준이의 표정이 아쉬워 보였어요. 아이에게는 어른들의 문제가 큰 변화를 가져온 셈이었습니다. 새 학교에서도 열심히 해야 해. 네, 선생님. 그런데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엄마가 선생님한테 너무 심하게 했다는 거 알아요. 저도 미안해요. 민준이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뭉클했어요. 민준아, 내가 미안해할 일이 아니야. 새 학교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 민준이와 작별 인사를 나누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결국 아이가 피해를 본 셈이었으니까요. 목요일 오후에는 학부모 간담회가 다시 열렸어요.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학부모들이 정중하게 앉아 있었고 최선희 씨는 보이지 않았어요. 앞으로 우리 학교는 교육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학부모들이 박수를 쳤어요. 모든 학생을 공평하게 대하고 교사들의 교육권을 존중하겠습니다. 간담회가 끝나고 한 학부모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그동안 힘드셨죠? 앞으로는 아이들만 생각하며 교육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이 꿈만 같았어요. 한때는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었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모든 고생이 보람으로 느껴졌어요. 교실에서 아이들이 웃으며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교육을 하겠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생각해 봤어요. 최선혜 씨도 결국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학교도 새로운 질서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민준이와 헤어지게 된 건 아쉬웠지만 이것도 인생의 한 과정이라고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 테니까요.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교정을 걸으며 지난 1년을 되돌아봤어요. 그동안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무엇보다 저 자신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누구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오늘은 학교 봄축제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학부모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였습니다. 운동장에는 여러 부스들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아이들이 만든 작품 전시회도 있고 학부모들이 준비한 먹거리 코너도 있었습니다. 저는 3학년 아이들과 함께 미술 작품을 전시하는 부스를 담당했어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을 하나하나 걸어두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선생님, 제 그림은 어때요? 새로 전학 온 수진이가 자신의 작품을 가리키며 물어봤어요. 정말 예쁘게 그렸네. 색감이 특히 좋아. 수진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민준이가 떠난 후 새로 온 아이였는데 적응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복지센터 자원봉사 부스에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어요. 최선희 씨였습니다. 몇 달 사이 많이 달라져 보였어요. 화려했던 옷차림 대신 수수한 티셔츠를 입고 계셨고 표정도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최선혜 씨도 저를 발견하셨어요. 잠시 망설이시더니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윤지은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원봉사하고 계시는군요. 네, 몇 달 전부터 시작했어요. 지역 어르신들 돌봄 활동을 하고 있어요. 최선희 씨의 목소리가 예전과 달리 겸손했어요. 좋은 일 하고 계시네요. 선생님 덕분에 많은 걸 깨달았어요. 갑자기 최선희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르겠어요. 진심이 담긴 사과였어요.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더라고요. 최선혜 씨가 복지센터 부스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만나는 어르신들께서 저를 가르쳐 주셨어요. 진짜 품격이 뭔지 말이에요.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셨는데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남을 존중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어요. 학벌도 돈도 그 다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새 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을 자주 그리워해요. 그렇구나. 민준이도 보고 싶어요. 기회가 되면 인사드릴게요. 민준이도 선생님께 사과하고 싶어 해요. 최선희 씨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셨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제가 얼마나 잘못 살고 있었는지 알게 됐어요. 이제라도 아이에게 좋은 어른이 되어주세요. 제가 미소를 지으며 말하자 최선희 씨도 눈물을 머금고 웃으셨어요. 네, 꼭 그렇게 하겠어요. 민준이가 자랑스러워할 엄마가 되고 싶어요. 그때 아이들이 뛰어왔어요. 선생님, 어디 계셨어요? 우리 공연 시간이에요. 벌써? 가야겠네요. 저는 최선희 씨께 인사를 드리고 아이들과 함께 무대로 향했어요. 무대에서 아이들이 합창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순수한 아이들의 목소리가 교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관객석에는 많은 학부모들이 앉아 계셨어요. 최선혜 씨도 보였습니다. 진심으로 박수를 치고 계셨어요. 공연이 끝나고 아이들과 함께 교실로 돌아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저도 여러분 덕분에 행복했어요. 아이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간 후 교실에 혼자 남았어요. 책상을 정리하며 지난 1년을 생각해 봤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졌어요. 무엇보다 최선희 씨가 변화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교정에서 청소하시는 아저씨가 보였어요. 저는 창문을 열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세요. 아, 선생님. 오늘 축제 잘 봤어요. 감사해요. 내일 청소 많이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 보니 저도 기분이 좋네요. 아저씨의 미소가 따뜻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서 학교가 더욱 아름다운 곳이 되는 거겠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햇살이 따스했어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어요. 최선혜 씨를 만났는데 많이 달라져 계시더라고요. 그래, 다행이구나.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거야.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날 밤 일기를 쓰며 한 줄을 적었어요. 진짜 품격은 배운 곳이 아니라 배우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내일도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박정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